그 스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학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디자인 실력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대기업 취업 포폴 같은 경우는 이게 꼭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유료로 판매하는 저작권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개인이 그냥 활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웹 디자인이면 PC하고 모바일이 다 항목이 포함이 된 거고요. 모바일 해상도 당연히 다 디바이스별로 알아야 되고 1배수를 하든 2배수를 하든 3배수를 하든 4배수를 하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1배수로 디자인을 해도 이미지 영역은 배수 디자인을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첫 직장 이직할 때 많이 중요한가요? 다닌 기간이나 어떤 회사인지 등등. 개인적으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도 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직 어린 나이일 때 여기저기 직장을 좀 다녀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이 원하는 회사를 최종적으로 초이스해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취업 준비생분이거나 아니면 학생분들은 내가 어떤 디자이너로 취업을 할지 명확하지 않아요. 웹 디자인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패키지도 좀 관심이 있고 제품 디자인도 좀 해보고 싶은데 요즘 유튜브가 대세라 영상 디자인도 좀 대세인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냥 다 다녀보세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명확해져요.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20대 초반이잖아요. 어리니까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좀 예외 케이스긴 했고요. 가장 좀 현명한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를 명확하게 처음부터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딱 입사해서 어느 정도는 다니시는 게 좋아요. 좀 다니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두는 게 맞고 이도 저도 아닌 것보다는 빨리 그만두거나 오래 다니거나 이 오래 다닌다는 게 뭐 10년 만년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한 2년은 다녀야지 다른 회사 갔을 때 이 친구가 그래도 2년 정도 했구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뭐 2, 3개월 한 다음에 오면은 누가 봐도 지금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다니는 게 좋고 첫 직장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첫 직장이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연봉이 중요한 것도 있고요. 첫 연봉이 중요해야 그만큼 연봉 테이블이 거기서부터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잖아요. 본인도 그 밑으로 지원을 안 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수가 좀 있는 회사가 좋아요. 이게 되게 커요. 저는 사실 첫 연봉, 큰 연봉도 중요하긴 한데 첫 사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첫 사수를 잘 만나면은 몇 년을 앞질러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좀 극악의 확률이긴 하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사수를 잘 만나면 진짜로. 반대로 사수를 못 만나면은 그냥 사수가 없는 게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직장을 잡으실 때 물론 연봉 테이블 당연히 현실적인 거니까 알아보셔야겠죠. 복지는 너무 당연한 거라. 그다음 사수 꼭 있는지 중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거 이거는 어떤 회사냐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뭐 SI인지 일반 에이전시인지 인하우스인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프로젝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보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면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항상 작은 프로젝트 100개보다 큰 프로젝트 하나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작은 거 100개를 경험해도 큰 거 하나를 경험을 못 해보면 이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금액대가 뭐 몇백억, 몇십억 단위인데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스타트부터 달라요. 소통하는 대화법부터 다르고 그냥 뭔가 다 달라요. 그런 프로세스 체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100개를 해도 경험을 못 해봐요. 작은 거 100개보단 큰 거 하나가 좋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첫 직장 많이 중요하니까 잘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포폴을 회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MB로 한정된 용량으로 올려야 하는데 마디아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미지 해상도가 낮게 해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 작은 용량으로 10MB로 업로드가 제한된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항상 문제고 저도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 제가 작업했거든요. 얼마 전에. 물론 공개는 안 됐고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만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이 용량이 참 애매해요. 이게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인터랙션 때문에 이제 용량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용량을 어느 정도 줄이려면 해상도를 약간은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BS 같은 거 잘 보세요. 그러면 되게 선명한 것들도 있는데 약간은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선명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들 잘 보잖아요.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터랙션 같은 것들이 선명도가 약간 노이즈 걸린 것처럼 점점점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이거든요. 100% 원본과 똑같이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편집적인 요소를 진행하거나 용량을 줄이거나 이 편집적인 요소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이너 역량에 따라 다른 건데요. 자, 우리가 메인 페이지 보통 이렇게 길잖아요. 모바일이면 더 길고 PC도 꽤 길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거 다 잘라내세요. 이 시 안에서 다 잘라내요. 아, 이런 건 필요 없겠다. 실제로는 이렇게 길어도 포폴이 안 들어가면 줄여요. 줄여서라도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자주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얘를 너무 줄이면 진짜 디자인, 모바일 디자인 와이드값 요렇게 보여요. 엄청 작게 보여서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제 중복되는 디자인이라든지 뭔가 코너 필요 없는 거 다 잘라내요. 그래서 3만 픽셀짜리를 거의 한 15,000 절반으로 확 줄여버려. 뭐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이제 막 포토샵 일러스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을 사용하며 패드는 없습니다. 이 패드는 아이패드겠죠. 디자인할 때 아이패드가 많이 필요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노트북, 패드 중 무엇을 먼저 사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디자인 할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내가 만약에 아트웍 쪽인, 예를 들어서 뭐 컨셉 아트라든지 아트 쪽에 좀 특화된 디자인을 하고 싶다,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거면 아이패드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웹 디자인을 할 건데 아이패드는 거의 필요 없어요. 당연히 노트북을 먼저 하겠죠. 이렇게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하냐에 따라서 아이패드를 먼저 살지 노트북을 먼저 살지 여기서 좀 갈릴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조건 노트북을 먼저 살 것 같아요. 어떤 디자인을 할지라도. 왜냐면 아이패드는 디자인이 가능한 게 있고 안 가능한 게 있거든요. 제한적이에요. 노트북은 우선 다 돼요. 아트웍이든 뭐든 다 돼요. 저도 뭐 마우스로 그냥 다 그리거든요. 물론 이건 좀 숙달이 돼야 되긴 하지만 여튼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패드로는 웹 디자인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뭔가 배너 디자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디자인에는 맥이 좋나요? 윈도우가 좋나요? 다 좋아요. 솔직히 다 좋아요. 사양 높은 거 사세요. 다 좋아요. 저희 집에는 맥북이 있어요. 어떤 걸 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양 높은 거 쓰시면 다 좋아요. 솔직히 안 좋은 거 없어요. 마디아님 안녕하세요. 아,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아니구나. 밑에 있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네. 디자인 하실 때 항상 짝수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마디아님 영상 참고해서 XD로 연습삼아 디자인을 하다 보면 선 두께가 최소 2부터 시작하니까 두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선 테두리 1단위로 작업하면 안 되는 건가요? 무조건 최소 2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이게 위에서 제가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는 2배수로 디자인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2배수라고 그래요. 2배수라. 750 사이즈라 그래요. 720, 750 막 이런 사이즈라 그래요. 근데 내가 만약에 1배수 사이즈로 작업을 한다면 1단위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2배수로 작업하기 때문에 최소 사이즈가 2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750, 2배수로 키워서 디자인을 했어요. 자, 거기서 내가 2픽셀로 라인을 걷죠. 그러면 실제로 이 모바일 화면에서 보이는 건 우리가 2배수로 작업했기 때문에 절반이 나눠져서 보여져. 이 화면에서는. 그럼 내가 2배수로 작업을 했죠. 그럼 여기서 1픽셀로 보이는 거야. 2픽셀로 작업을 했어도 1픽셀로 보이는 거예요. 1픽셀로. 근데 내가 여기서 1픽셀로 해버리면 여기 0.5로 소수점이 떠버리잖아요. 소수점이 뜨면 안 돼요. 그래서 2부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배수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 거면 홀수가 나와도 안 돼요. 소수점이 나오니까 나눠버리면. 볼까요? 자, 내가 2배수 디자인을 했는데 5픽셀을 썼어요. 5픽셀. 예를 들어서 어떤 버튼 크기가 높이값이 5예요. 그러면 절반 나눠지면 여기서 2.5로 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홀수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2배수 디자인에서. 내가 11을 썼어요. 그러면 5.5로 보이겠죠. 나눠지니까. 10을 쓰면 5로 보이니까 소수점이 안 생겨서 잘 보이겠죠. 그 이유예요. 소수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건 내가 몇 배수 디자인 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아셨죠? 취업 시 공모전 수상 여부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4학년 재학 중이고 포폴 제작 중인데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포폴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졸업 시 학점 3.5 이상은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포폴만 준비하면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너무 정해진 답변이에요. 자, 공모전을 한 거와 안 한 거 당연히 한 게 좋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안 한 것보다 한 게 나아요. 학점도 3.5 이상, 뭐 3.8, 4.5, 4.0 이렇게 받으면 좋죠. 무조건 좋아요.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건 공모전을 했을 때 과연 합격률이 더 높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공모전을 한 거와 안 한 거와 글쎄요. 이건 약간 디자인에 대한 열정의 문제 아닐까요? 솔직히 팩트예요. 이거는. 내가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고 해도 실무에 와서 그 공모전 수상 경력 도움될 거 1도 없어요. 실무에서 직접 할 때는 그 수상 여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수상 여부랑 실무 디자인이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아, 이 친구가 진짜 디자인에 열정이 많구나. 디자인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디자인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이런 느낌은 있죠.
열심히 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좀 잘 된다는 케이스가 전제하에 깔려있을 때, 내가 디자인을 못했는데 수상 여부가 있다고 해서 취업이 되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데 수상 여부가 없어도 취업은 돼요. 디자인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필은 할 수 있다. 내가 디자인에 열정이 많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이 회사 가면 이 열정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는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공모전을 수상하고 안 하고가 취업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짓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순 있죠. 1번 A라는 참가자, B라는 참가자가 있는데 디자인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서 결정 지을 수 없어. 이럴 때 이제 수상 여부가 있으면 도움 되겠죠. 왜냐하면 판가름할 게 없으니까. 디자인으로 너무 쌍벽을 이루고 판단할 기준이 수상 여부니까. 뭐라도 하나 더 있으니까 이 친구를 뽑을 확률은 높겠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튼 그럴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딱 봐도 얘가 더 잘한다라는 게 실무 디자이너 한눈에 딱 보여요. 그냥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옵니다. 거의 쌍벽을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점은 반드시 3.5 이상을 받아야 할까요? 사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3.5, 3.0, 3.5 이 기준이 왜 나온지 아세요? 이게 대기업 취업 스펙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뭐 대기업 이제 다닐 때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지원할 때 그 공모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따다다닥 있는데 뭐뭐뭐뭐 있고 밑에 학점 몇 이상만 지원해라. 이게 있어요. 딱 이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3.5 이상 받으면 뭐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없는데도 너무 많아요. 확률상으로는 당연히 높은 게 좋은데 뭐 절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한테 지금 귤님의 입장에서 마디아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선순위를 저는 좀 정할 건데, 만약에 저라면 일단 당연히 디자인 열심히 해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학점을 먼저 딸 겁니다. 일단. 왜냐면 지금 대기업이 아무리 뭐 블라인드 한다고 해도 보는 곳도 많을 거예요. 대기업 되게 여러 군데잖아요. 그 여러 군데 중에 한 곳은 합격돼야 되니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학점 커트라인까지 맞춰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포펄 준비는 당연히 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어학 관련된 스펙을 쌓을 거예요. 토익이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 토익도 스펙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뭐 토익 700, 뭐 몇백 뭐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디자인을 아무리 잘해도 그 지원 조건이 안 되면 지원을 못 해요. 자격 요건이 안 돼서. 그래서 일단 지원은 해야 되니까 그 자격 요건까지 맞출 것 같아요. 그리고 포플 준비하면서 시간이 나면 공모전을 좀 해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절대 제가 말한 대로 고지고대로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저라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웹 디자인의 미래와 UI UX 디자인의 미래는 많이 다를까요? 이거는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요, 웹 디자인이 UI UX 디자인이에요. 이걸 따로 나누진 않습니다. 지금 따로 나눠가지고 얘기하신 거 맞죠? 보통 UI UX는 모바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웹 디자인은 PC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웹 디자인은 PC 웹이 있고 모바일 웹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서 여기 URL 있죠. 여기다 입력하거나 아니면 여기 검색창에다가 뭐 네이버 입력해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모바일 웹인 거예요. PC랑 똑같아요. PC도 브라우저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듯이 모바일도 똑같아요. 모바일 웹이 있어요. 그래서 UI UX는 사실 웹 디자인하고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UI UX의 미래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뭐 아직 향후 10년까지는 뭐 무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이 스마트폰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도 알고 있고 모바일 사이트도 나온 지 그렇게 얼마 안 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해요. 뭔가 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가 또 나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또 이제 검색도 하고 쇼핑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 그것 또한 UI U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UI UX의 미래는 사실은 전망은 괜찮아요. 그 시대에 맞는 디바이스의 변화, 거기에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 UI UX는 제가 볼 땐 뭐 미래는 창창합니다. 제가 하고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현재 중3 학생입니다. 시각 디자인 지망하고 있는데 미리 따두면 좋은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중3이면 노세요. 그냥 무슨 벌써부터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노세요, 제발. 중3이면은 공부하고 놀 때예요. 툴은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데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괜찮을까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림에 재능이 필요한 디자이너 직군이 있고 그림에 재능이 필요 없는 디자인 직군이 있어요. 그림에 재능이 필요한 디자인 직군은 당연히 그림을 그리는 직군이겠죠. 뭔가 아트웍 쪽이거나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데 사실 그림을 못 그려도 할 수 있는 직업군은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웹 디자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어떤 디자인을 할지에 따라서 많이 결정될 부분인 것 같고, 이거는
이거는 그냥 놓으세요. 그냥 놓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안 해도 돼요. 무슨 중학교 3학년이 벌써부터 무슨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 그리고 지금 너무 일적으로 취미를 갖지 말고 그냥 심심하면 놀다가 심심하다, 왠지 오늘 한번 그림 그리고 싶다, 이런 날 그냥 한번 웹디자인 해보고, 또 심심한 날 영상 디자인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장 즐겨 할 수 있는 걸 먼저 찾으세요. 그게 맞아요. 벌써 중3인데 와, 제 상식으로는 진짜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못해요. 저는 저 때 엄청 놀았거든요. 전공은 3D, 애니이고 웹디자인을 독학하는 대학생입니다. 이전에도 책 같은 거 추천해 주셨던 것 같은데 최근 좋은 책이나 사이트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책을 거의 안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사실 뭔가 사이트를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보진 않고, 저는 이제 실제 운영되는 사이트들을 다 뜯어보죠. 폰트 몇 쓰고 있나, 뭐 레이아웃은 이번에 바뀌었나, 버튼 크기는 좀 어떻게 트렌드가 달라졌나, 요번에는 어떤 디자인들이 좀 대세지, 이런 것들을 그냥 봐요. 사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크게 막 추천드릴 만한 사이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들은 있죠. 그 웹디자인으로 치면은 일단 핀터레스트 드리블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더라? 아위드? 아닌데? 뭐지? 뭐죠? 까먹었다. 아위드였나? 뭐지? 뭐야. 막 그 있잖아요. 비엔스도 당연한 거고, 그 뭐 있는데 아워드? 뭐인데 기억이 안 난다. 해외 디자이너분들이 막 이렇게 많이 올려두시는 거 있잖아요. 어워드. 어워드. 여기 보시면 채팅창으로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뭐 어워드도 있고 GD앱도 좀 있고, 그런데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늦게 웹디자인을 시작하고 뒤늦게 구독을 하다 보니 XD 사용법 질문인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디자인 완성 후 전체 서체를 한꺼번에 교체해야 할 경우 방법이 있나요? 방법은 있어요. XD를 작업하실 때 심볼 작업을 전제로 작업을 하시면 폰트 하나만 원본을 바꾸면 싹 다 바뀌어요. 심볼 작업을 하셨을 경우에.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일일이 다 한 번에 선택해서 싹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클릭하여 포토샵으로 수정을 한 사진은 별도로 어디에 저장되는 건가요? 우클릭하여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은 우클릭하여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세이브 말하는 거죠? 세이브 해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말고 그냥 저장. 우리가 새 창을 만들 때 저장 경로를 먼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저장 경로 선택하시면 저장하시죠? 그럼 글로 들어가요. 애초에 거기에 파일이 있고 거기에 저장을 누르면 덮어지는 거죠. 계속. 독바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 글씨 크기도 아이콘과 묶어서 서체가 아닌 이미지화 해버리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왜냐면 깨져 보여요. 지글지글해 보입니다. 이미지화 시키는 것 자체가, 폰트는 진짜 지글지글해 보여요. 특히 독바는 폰트 진짜 엄청 요만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선명해 보이지 않을 확률이 거의 99.9%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코딩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너에 들어가는 큰 폰트 같은 것들은 좀 이미지 폰트로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두껍고 큰 것들. 만약 아직 안 하셨다면 언제 한번 문서 간 에센 연결에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요거 심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강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개발자입니다. 마디아님, 영상 보면 모바일 디자인이 주인데 혹시 입력해야 하는 게 엄청 많고 보여줘야 하는 데이터가 엄청 많은 관리자 페이지 같은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막 이렇게 차트 있고 막 표 막 엄청 많고 글 막 이렇게 있고 막 데이터 엄청 많이 막 이렇게 뿌려지고 막 이런 것들, 그죠? 그거 제가 디자인 한번 할게요. 한 9월달쯤에. 8월은 좀 어렵고 9월달쯤에 한번 하겠습니다. 잘됐다. 어차피 컨텐츠 할 것도 없는데. 내부 관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다 보니 입력할 게 엄청 많고 데이터를 보여줘야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뭔가 많으시니까 어떻게 예쁘게 가독성 좋게 보여줘야 할지 난감한데, 이런 서비스들은 디자인 보통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사실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부 관리자의 눈높이가 중요해요. 내부 관리자분들은 대부분 디자이너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아니신 분들이 컨펌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꾸 가뜩이나 복잡해서 디자인하기 어려운데 점점 더 촌스럽게 만들죠. 막 90년대 디자인을 원하시는데, 일단 그런 거는 좀 패스하고, 여기서 디자인을 이쁘게 하려고 하는 건 최소한의 간격과 버튼에 대한 강약만 맞추면 느낌은 나요.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잘 정리하면 깔끔해 보여요. 우리 네이버 사이트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봐요. 아, 거기 웹사이트에 진짜 사진도 엄청 많고 텍스트도 엄청 많고 버튼도 엄청 많고 잘 보면은, 근데도 뭔가 깔끔하게 정리돼 보이죠. 물론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더 복잡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근데 깔끔해 보이는 게 뭘까요? 그리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라인에 대한 강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추후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직 준비 중인 부산 사람입니다. 좋은 스타트업에서 취직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UX 디자이너 공고는 거의 90%가 서울이더라고요. 서울로 가는 게 좋을까요? 부산에서 1, 2년 경력 쌓고 올라가는 게 좋을지. 서울 올라가도 집값이랑 생활비가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다 이거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긴 한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같이. 이건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서울에 회사가 많아요. 그죠? UX뿐만이 아니라 그냥 서울에 회사 자체가 많아요. 인구 밀집도가 많고 수도권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이기 때문에 회사가 너무 많죠. 그래서 당연히 90%가 거의 이제 서울 쪽에 몰려있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 90%는 좀 과장 갖고 한 7, 80% 되겠죠, 솔직히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서울로 가는 게 좋냐,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서울 월세 비싸요. 생활비 비싸요. 남는 게 없다고 하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내가 이제 대기업을 간다고 하면 상관없겠죠. 사실 이제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연봉이 받쳐주면 괜찮아요. 월세가 보통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월세를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다 집에서 그냥 출퇴근을 해봤어가지고. 근데 이제 직원 동료들이 월세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월세 좀 싼 데로 구했다고 해봅시다. 자, 50만원 뺄게요. 월세 50. 물론 더 싼 데도 있겠지만 제가 잘 시세를 몰라서. 거기다가 이제 뭐 먹고 자고 그리고 관리비 같은 거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적게 잡아서 50만원 잡을게요. 그럼 교통비나 예를 들어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점심 식대를 안 준다, 그러면 점심 하나에 뭐 싸봤자 8, 9천원 하잖아요, 서울. 그죠? 그러면 뭐 8만원, 8천원이라고 잡아도 한 달에 24일 출근하면은 20일만 출근해도 벌써 20만원 언저리니까 막 20만원 될 거예요. 15만원, 20만원? 그냥 진짜 싸게 15만원으로 잡을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교통비 한 10만원 또 빠지죠.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 어쩌다 한번 뭐 치킨도 사 먹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빠지면 남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진짜로. 그래서 돈을 모으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모을 순 있어도 많이는 또 모으기 힘들고 월세랑 생활비 감당 안 돼요. 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어떤 분은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이 이제 월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이 멋이니까. 월세를 한 달에 50만원씩 내시는 분이 있는데 월세 50만원 이분은 내요. 월세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내가 받는 돈이 아니고 소모되는 돈이잖아, 소모되는 거. 다른 직원 한 분은 적금 플러스 50만원을 더해요. 50만원씩 더 적금을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 내가 남는 것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잘 선택하세요.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암울하다. 디자이너가 너무 연봉이 낮아가지고 월세랑 생활비 사실 월세 없어도 돈 안 모여요, 잘. 그렇잖아요. 거기다 내가 만약에 뭐 차라도 하나 사면 월 리스비라 그러나? 거기에 뭐 기름값에 뭐 하면 없어요, 진짜 남는 거. 이거 우리 디자이너 연봉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뭐 요번에 뭐 무슨 기사 났더라고요. 뭐 개발자 뭐 억대로 막 데려간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물론 개발이 되게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지만 맞아요. 뭐 이번에 그쵸, 뭐 사회가 개발자를 더 원하는 추세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개발자만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만 개발자의 약간 요 정도 밑에 단계라도 좀 연봉을 맞춰주면 좋아요. 내가 뭐 개발자만큼 받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그 언저리도 아니야. 그거보다 조금만 약간 밑에만큼이라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디자이너도 고생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디자이너가 사실은 그냥 단순 그림만 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무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자이너는 단순 그림만 그리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여러가지 다 고민들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디자이너 연봉 좀 올립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프리랜서 외주하실 때 너무 싸게 해주지 마세요. 노력 대비 내가 노력한 만큼 받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경쟁자가 많다고 서로 이렇게 가격 낮추다 보면 다 죽는다니까요, 진짜. 다 죽어요. 제가 지금 회사를 다녀서 외주 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디자인 단가 좀 우리가 올려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말하기는 좀 낯간지러우니까 패스. 자, 다시 진행해볼까요?
어디 솔직히 소위 말하는 그냥 듣보잡 브랜드 그냥 15만원짜리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 추천해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댓글 쓰신 분이 디자인 대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자가 패키지 디자인, 영상 디자인 포포를 보냈네? 우리랑은 관련이 없는 업종이니까 안 뽑죠 당연히. 다른 디자이너를 내 월급에서 100만원 정도 빼가지고 월급을 주기로 했어. 근데 이 친구가 잘 안해. 열받죠. 자, 우리 대학교 과제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조별 과제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얘는 열심히 안해. 회의 내용 기록하. 당연한 거지 이거. 당연한 거. 이거랑 똑같아. 내가 장을 봤어. 가계부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안 쓸 수도 있는데 이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이 다 써요. 개발자도 회의할 때 회의록 쓰고, 기획자도 회의할 때 회의록 쓰고, 저희 팀장님도 다 써요. 저도 쓰고.